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한기총 31회 정기총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50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새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인천 새빛교회 류금순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 행사가 7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내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통신원에게 두 나라의 입장과 현지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짜장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26대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한기총은 31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전광훈 목사를 기립박수로 추대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후보 자격 논란과 선거 무효 가처분 논란 속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단독 입후보한 전광훈 현 대표회장을 기립박수로 26대 대표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반드시 주사파를 척결하고 반기독교 문화를 바꿔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만들겠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단독 후보로 결의해 주신 그 의미와 뜻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사파를 척결하고 반기독교 문화를 다 바꾸어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만들어 달라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다시 세워준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1년 더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재임에 성공하면서 전 목사는 정치적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전 목사는 이날 총회에서 애국운동과 관련한 행사, 재정, 순서 등을 모두 위임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한국교회 연합과 한 달 안에 통합을 완성하고 이어 한국교회 총연합과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기총은 재정난 해결을 위해 교단이나 단체에만 가능했던 회원 가입을 앞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회도 회원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한 지역당 대의원은 2명으로 하는 대신 가입비 500만 원, 1년에 200만 원씩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15개월 동안의 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단이 2개로 나눠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총회를 열고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보도에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제50회 교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총회장 자격과 총대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15개월 만에 개최된 정식 총회에서 새 총회장이 선출된 것입니다. 총회장 선거는 투표 방식에 대한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의 도움으로 진행됐으며 인천 새빛교회 류금순 목사와 언약선교교회 임순자 목사가 총회장 선출을 위한 고문단의 추천을 받아 경선으로 진행됐습니다.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인천 새빛교회 류금순 목사가 9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류금순 총회장은 그동안의 교단 내 갈등을 봉합하고 교단의 정체성과 정신을 바로 세워나가자면서 미래를 향해 또다시 전진해 나가는 중앙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총회가 아니라 화합하고 화목한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장 중앙총회는 어렵게 성사된 50회기 교단 정기총회를 통해 교단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디딘 만큼 한 회기 동안의 주요 일정 등을 승인하고
교단 화합을 위해 주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교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헌법과 규칙, 교단 인준신학교육 등을 점검하고 한기총 등 그동안 미진했던 교단 차원의 대외적 활동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우려와 기대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또 열중해야 되는 때인데 선거로 인해서 자칫 좀 분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시고 또 학생들이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 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15 총선까지 8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선거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치 교육을 사전에 학교에서 하든지 또 일반에서 하든지 뭔가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적인 연령을 낮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교육과 정치 의식 교육을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정권에 참여하는 자세나 투표 자세를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어린 학생들도 부모와 상의도 하고 친구들과 상의도 하고 그래서 처음이니만큼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서 결정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특히 가정과 학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바르고 건강한 선거 교육을 통해 다가올 총선에 자신들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치 교육은 어려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선거 연령이 조정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그런 정치적인 의사를 좀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좀 쉽게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맑고 깨끗하니까 양 진영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솔직한 마음으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마도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할 국민들이 바르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게 학살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행사가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독일 사회는 최근 유럽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반유대주의 확산을 경계하고 힘없이 희생된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맞아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기간 독일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은 약 600만 명. 나치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지에 약 2만여 개의 수용소를 건설하고 유대인들을 격리 수용했습니다.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끔찍한 학살도 대부분 나치 수용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은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했습니다. 베를린 시내 중심에 19,073제곱미터 부지에 콘크리트 조형물 2,711개를 세워 학살된 유대인들을 기념했습니다. 2005년 세워진 이 기념물은 끔찍했던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겠다는 독일인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 동독 지역의 극우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반이슬람주의 확산과 더불어 반유대주의가 독일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독일 정부 및 개신교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ir werden diese Möglichkeit nutzen, den Kampf gegen Antisemitismus in Deutschland, aber auch auf der internationalen Bühne und damit auch in ganz Europa zu einem wichtigen Teil unserer politischen Agenda in Deutschland.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약 7천여 명, 75년이 지난 현재 생존자는 200명 남짓입니다.
독일계 신교계는 빠른 속도로 생존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방안을 담은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두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미국이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평화 구상안은 18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제안한 영토 및 국경 지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팔 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3가지는 영토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인데요. 미국은 이번 평화 구상안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한지구의 70%와 가자지구, 그리고 가자지구 인근 네게브 지역의 일부를 팔레스타인 영토로 제한했습니다. 서한지구에 위치해 있는 유대인 정착촌과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인 요단 계곡은 이스라엘에 합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한지구는 A, B, C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안보와 개발을 모두 담당하고 있고 B 지역은 개발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담당하지만 안보는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C 지역은 이스라엘이 안보와 개발 모두 관리하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던 A와 B 지역은 모두 합쳐서 서한지구의 4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에게 제한한 영토는 2배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수도로 두기 원하는 예루살렘과 관련해서는 나뉘지 않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한 동시에 동예루살렘을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모순된 내용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나눠 동예루살렘을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요르단 등 해외에 있는 난민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거나 머물고 있는 국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제3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10년에 걸쳐 약 60조 원을 투자해 실업률을 10% 이하로 낮추고 GDP를 2배로 상승시키는 경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가장 기본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와 테러범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안을 검토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게 4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C 지역에서의 정착촌 개발을 멈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평화 구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주변 및 중동 국가들과 합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현 총리뿐만 아니라 차기 국무총리 후보 경쟁자인 베니 간츠까지 발표 직전에 워싱턴에 초대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지 간에 앞으로 미국의 평화 구상안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인 간츠와 네타냐후 두 사람 모두 평화 구상안에 동의했고 네타냐후 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당시 바로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역사상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협상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는 것조차 계속 거부해왔는데요.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아예 대화의 창구를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평화 구상안 발표에 대해서도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정치적 라이벌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리더인 하니에가 함께 만나서 평화 구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1967년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카타르 등 온건 아랍 국가들은 이번 평화 구상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게 직접 협상을 시작하라고 설득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평화 구상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토대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앞으로 팔레스타인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사회는 이번 발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시민 역시 국민의 10%만이 이번 평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실제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내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영토를 나눠주자는 두 국가 체제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국가로 흡수 통합돼야 한다는 한 국가 체제, 이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을 나눌 수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이번 평화 구상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단 계곡 등 영토의 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안 지구에 위치한 요단 계곡 지역에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며 농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국적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현재 아랍인들과 공존하며 잘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발표 직후라 불확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서 실제적이고 자세한 계획이 발표되고 진행되기 전까지 주민들 사이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평화 구상이 선교와 복음 전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성경의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이번 평화 구상안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평화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팔레스타인은 반대해왔기 때문에 현실상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 이스라엘이 요단 계곡과 정착촌 합병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두 나라의 화해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짜장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바울 신학대학교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짜장면과 탕수육 요리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창성시민교회 오병이어 선교회가 주최하고 후원한 이번 행사는 선교지의 한인 선교사와 현지 신학생 그리고 빈민지역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작은 음식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국의 음식이 마닐라에 와서 직접 요리한 걸 보면서 드심으로 큰 위로가 되는 이번 사역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성시민교회 성도들은 필리핀의 무더운 환경 속에서 센 불을 사용해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음식을 통해 전하고 먹임으로 받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더욱 큰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성도들은 사역을 통해 늘 경험합니다. 막상 이 사역을 할 때는 무척 몸이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하기 싫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빌린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셨다는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또 다음에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짜장면은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짜장면, 탕수육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창성시민교회 장지한 목사는 국내와 해외 사역지 곳곳에서 이 사역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는 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인들 만여 명을 섬기며 진행됐습니다. 한편 장지한 목사는 올해 25년 목회 은퇴를 앞뒀으나 은퇴 이후에도 짜장면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만여 명 정도 섬기는 계획으로 와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만여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현지인들의 복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된다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같이 한 우리 현지 도우미들이 정말 우리의 그 정성을 보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좋은 씨앗이 확실하게 4일 동안에 되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자장면과 복음이라는 사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한 사역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까인타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호주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목사가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을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산불 진화를 위해 한 목사가 소방관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로 엄청난 면적의 땅이 황폐화된 가운데 잠버루 영국 성공회교도 담임 목사 조디 맥네일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이번 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맥네일 목사는 이번 산불 위기 속에서 주민들에게 간절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 great part of the kind of community that we love to be in, and we're just praying that this light rain that you can probably see around me might continue and increase a great deal, and that the Lord might continue to spare the Illawarra from the fire disaster. 맥네일 목사는 자신의 섬김 활동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Well, when people have shared with me about personal challenges, I've often told them that I'll pray for them, which they've thanked me for. And when we've had conversations as we've driven back from fighting a fire or as we debrief at the station, I'll share my thoughts about life and spirituality and things, and I'll try and talk about Jesus whenever I can. And in this recent fire disaster, our village held a special prayer meeting with the other churches, and it was great to see some people come along who we haven't seen before in church.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it's just so good to pray to our Lord in this time of fear and trouble, knowing that He's both sovereign and gracious, even in the face of this fire. 맥네일 목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big thing is to pray that in the crisis, people would know Christ. We want people to be comforted and assisted in their grief and in all their suffering, and we want people to be strengthened to rebuild their shattered communities. And we want the Lord to bring long, drenching rain to our land to put out these fires. But above all, we want this crisis to be the thing that leads people to think about eternal realities, so that they are not only fire ready, but heaven ready. G&A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지도자협회가 정직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지도자협 김진호 상임회장이 정직운동을 시작하면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혼란한 나라의 안정과 21대 총선, 정직하게 사는 국민운동의 성공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취지문을 통해 도산 안찬호 선생이 애국운동을 벌이면서 정직운동을 강조한 뜻을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후손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격려사와 축사, 추진위원 임명, 구호 제창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기후회복을 위한 탄소 금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재해 수요일인 오는 2월 26일부터 사순절 기간인 40일 동안 전개됩니다. 캠페인 실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기, 플라스틱 등 일회용 제품 금식, 전기 사용량 줄이기, 고기 금식,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종이 금식,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키우기 등이 제시됐습니다. 산림 측은 캠페인 설명회에서 탄소 금식에 대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캠페인을 확산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산림 나눔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림 공동대표 이광선 목사는 이번 캠페인은 교회들과 교계 단체들이 함께 실천해 갈 예정이라며 한국교회에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설명회에는 환경에 대한 신앙인의 책임의식을 다지기 위해 호주 산불 피해 복구와 기후 회복을 위한 기도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구세군 제25대 김필수 사령관의 은퇴 예배가 열렸습니다. 구세군 아트홀에서 열린 은퇴 예배에는 구세군 임직원을 비롯해 약 500명이 함께했습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지난 35년 넘는 성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구세군이 하나님을 붙들고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의 사명을 이뤄가길 축원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1985년에 임관해 2016년 6월 한국 구세군 25대 사령관으로 임명돼 사역했습니다. 한국 YWCA가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YWCA 이유림 회장은 창립 100주년을 2년 앞둔 올 한 해 곳곳에 정의와 평화,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 서울 YWCA는 신임 이사로 김선희, 조종남, 이복희 회원 등 8명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한국 YWCA 연합회 지부 소속인 서울 YWCA를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미래전략개발위원회가 지난 30일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교단 리더 그룹 초청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전 세미나는 서울대 정영독 명예교수와 반야울교회 이승희 목사가 각각 미래사회의 변화와 대응 전략, 교단 교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오후 세미나에서는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와 소강석 부총회장이 각각 미래연구와 미래전략의 이해, 교단 교회의 대사회적 미래정책과 전략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박병호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장은 교단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종준 총회장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라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제14차 정기총회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김병돈 국장이 축전을 낭독하고 이선구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회계보고 등 회무를 처리하고 지구촌 사랑의 쌀독 설치 인준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지난 29일부터 2월 1일까지 기독교 수양관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주제로 선교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CCC 대표 박성민 목사와 KWMA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 인터서브 한국 대표 조샘, CCC 선교팀장 김장생 선교사 등이 주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어 이슬람과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번역별 6가지 선택 특강과 함께 드림 워십팀의 찬양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CCC는 1958년에 시작했으며 캠퍼스, 민족,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인 핀슨관이 윤동주 기념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세대는 신촌 캠퍼스 핀슨관에서 윤동주 기념관 봉헌식을 개최했습니다. 윤동주 기념관은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 시대를 알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등록문화재 712호로 지정된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 등 국내의 출판물을 관람할 수 있는 윤동주 라이브러리와 기획 전시실 등 총 3층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념관은 윤동주 시인이 졸업할 당시 자선 시집으로 발간하려다 불발된 시집을 그 내용 그대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기념관은 오는 3월에 정식 개관하며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수 커크 프랭클린이 62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타이틀곡 러브 티어리로 가스펠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그분만이 전부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계를 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베스트 가스펠 앨범상도 수상한 프랭클린은 헬리콥터 사고로 숨진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를 주제로 2020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흥의 주제가 교회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서자라는 주제인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건강한 교회, 성경 중심적인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1987년에 영어 예배로 시작한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는 2016년에 고창현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 토렌스 지역 전도와 해외 선교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신년 축복성회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주제로 4일 동안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원 목사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았던 무리가 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제자의 삶에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LA 비영리 단체 K-타운 호프가 주관하고 뉴스타미디어가 후원하는 제10회 기적 콘서트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송라이터 연평안과 가수 조찬미, 임성규로 구성된 CCM 같이 걸어가기 팀이 출연해 요괴뱃의 노래, 낮은 곳으로 등을 연주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는 나성영락교회 특수사역부가 초청됐으며 주최 측은 농아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영어권을 위한 동시 통역을 제공했습니다. 한인사회에 희망을 세우자는 취지로 2013년에 설립한 K-타운 호프는 자살 방지 캠페인과 나눔이 전파되는 공연 등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정신 건강을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남녀 대학 교수들의 봉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캔터베리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여자 교수들이 평생 받는 봉급이 남자 교수들보다 3억 원 정도 적다고 합니다. 또 정교수나 조교수로 승진할 가능성도 남자 교수들이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피터 도어티 감염 면역 연구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이크 캐턴 연구소 부소장은 배양한 바이러스 샘플이 백신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연구진은 바이러스 샘플을 세계 보건기구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경찰대학원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대학원 필수 이수 과목으로 태권도를 지정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대학교에서도 태권도를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고 여경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수업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5.5% 인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란다 디아스 스페인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에 맞서는 작은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폭파 위험 메시지를 받고 긴급 회항했습니다. 보안당국은 비행기 안에서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은 러시아 곳곳에서 허위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소방관 수천 명이 파리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방관들은 정부에 경찰관 수준의 위험수당 인상과 인력 충원, 퇴직연금 체제 유지 등을 촉구했는데요. 소방관 노조 프레데릭 페랭 위원장은 너무 많은 충돌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비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자국산 인공위성인 자파르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바드 어자리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 달 11일 전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 위성 5개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위성 발사를 두고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조치원 지역교회연합회가 세계로교회에서 2020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조치원 지역교회연합회 부회장 세계로 침례교회 이동원 목사는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항상 예수님으로 무장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2부 신년 할애회에서는 신임 임원들이 나와 새해 각오를 다지고 임시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조치원 지역교회연합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연합부흥회, 연합체육대회 등 지역교회 화합을 위해 다양한 연합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파주시 교회 시협의회 신년 할애회와 조찬기도회가 파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정광훈 목사는 울며 씨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하셨다며 새해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를 드리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파주시 발전, 교회 연합을 위한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2부 행사에서는 케이크 커팅식과 감사패 전달과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파주시에도 그 시민들의 행복과 또 파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교시협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교회 협의회는 파주시민들의 복리정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2020년 신년 새해를 맞게 해주셔서 무척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시협 회장으로서 우리 파주시와 또 교회가 상합하고 연합해서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정말 파주시가 평화수도 파주시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